강의를 준비한 거는 처음부터 이제 델롬을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보통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이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업을 2번 정도 성공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쉽네? 그 다음도 성공하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좀 무의식 중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번째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명의 팀원을 내보냈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걸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넣어서 시작을 하기 전에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될 놈을 찾아서 시도하는 이 방법만 알았더라도 좀 아쉬움이 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신 유진님, 수연님, 창근님, 그림님, 세진님 다 오늘 이걸 듣고 나면 앞으로 사업을 시도하는 거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순서는 제가 첫 번째로 당신의 사업 아이템은 될 놈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내 사업 혹은 앞으로 진행할 사업은 될 만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그 다음 이 될 놈으로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Q&A 및 토론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그 5개 직장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5개 직장을 다닌 다음에 2020년 1월에 스마트 스토어로 본격적인 첫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스마트 스토어가 성공을 하고 이때 당시 이제 월 매출 8천 원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온라인 교육 사업인 그 쌍모아라는 사업을 동업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이것 또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커뮤니티 사업에 3번째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 모델은 3개월 만에 실패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3번째 사업은 될 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은 될 놈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될 놈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R.I. 가즈히로가 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라는 책에 이제 소개된 개념인데 이게 팔방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소비자, 판매자 뭐 이렇게 한 3명 정도만 윈윈윈 구조를 가지면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해관계자가 희생해야 하는 비즈니스는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회사는 잘 되는데 직원들이 뭐 새벽 2, 3시까지 맨날 갈리면서 일을 한다. 그럼 또 오래 가기 쉽지 않죠. 악덕 기업이 되거나.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관계자들이 희생하고 있진 않은지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제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운영했던 게 스마트 스토어였다고 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보면 경영자인 일단 제가 이익을 얻었고 제가 일단 된 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은 이때 당시에 재택근무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희생하지 않고 되게 다른 대비 이제 재택근무가 편해서 되게 직원들도 만족해했고 거래처 같은 경우에도 마진을 남기고 이제 저한테 물건을 주는 거니까 거래처도 이익을 얻고 또 이때 당시에 고객은 그 위탁이어서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인터넷에 그 제가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게 해놓고 그 사용법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자세하게 해놓고 또 다른 데서 각각 사야 하는 물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판매해서 고객들도 이득이었어요. 이제 나머지 까만색들은 저한테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총 이 4가지를 만족시킨 이제 사업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2번째는 그 제가 했던 교육 사업이었던 쌍모아예요. 이때는 보면 그 8개 중에 7개가 파란 색깔이 되어 있는데 일단 경영자도 돈을 벌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직원이 보조 강사 뭐 아르바이트까지 한 20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때도 코로나 때 저희가 사업을 했어가지고 다 그 모두 다 재택근무로 근무를 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렇게 일이 힘들지 않게 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부 강사였던 분들, 이 거래처 분들은 굉장히 이제 높은 강사료를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광고한다고 유튜버들한테 의뢰한 것도 뭐 한 편당 뭐 1,0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데도 있고 이제 외부 강사들도 1시간에 한 2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굉장히 그 비용을 되게 높게 측정해서 굉장히 다 만족해했고 그리고 이제 동업으로 진행을 했어가지고 이때 당시 이제 주주들도 다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고객은
보통 다른 곳에서는 이런 온라인 강의가 이때 당시에 한 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뭐 클래스 101이나 뭐 다른 데서. 근데 저희는 이때 20만 원에 그 6개 메인 강의를 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쿠팡, 인스타, 해외 소싱, 해외 수출 이렇게 6개 메인 강의를 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20개의 뭐 세무나 사진 뭐 이런 매주 특별 강의를 실시간 라이브로 다 수강할 수 있게 하고 수강 기간 동안 카페에도 질문을 남길 수 있고 단톡방에도 실시간 질문 답변이 계속 이루어지고 미션들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도 되게 만족스러운 거였죠. 그리고 지역으로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다 혜택을 받고 있었고 여기 정부에서는 이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부랑 같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한 거라서 정부에도 이걸 성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팔방이익 중에 7가지나 이해관계자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였으니까 성과적으로 얘는 잘 될 수밖에 없었던 모델이었어요. 이 팔방이익 중에 그 7가지나 많은 걸 되게 만족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 성과적으로도 좋게 나올 수 있었던 모델이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건 제가 그 이번에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 이 8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엘디카본이라는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이게 그 폐타이어를 원료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 폐타이어는 태울 때 환경오염이 되게 심하거나 아니면 놀이터 바닥에 까는 등의 되게 그냥 저부가 가치로 폐타이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에디카본이라는 회사는 그 폐타이어를 갈아가지고 열분해를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고무는 녹아가지고 이제 SK나 석유화학에 이제 보내주고 이제 석유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타이어 만드는 재료가 돼서 한국 타이어한테 보내고 여기서 나오는 뭐 쇠나 철은 철무점에 준대요. 그래서 그 여기는 대표님이 한우처럼 되게 버릴 게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짜 아까 앞에서도 못 지켰던 환경도 지키고 회사도 이익이 되고 이건 주변 관계자나 주변 이해 그 기업들도 되게 다 좋은 구조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커뮤니티 사업화 때 구조를 볼게요. 그 제가 커뮤니티 사업은 사실 2가지를 나눴는데 하나는 커뮤니티 운영 대행을 했고 하나는 이 커뮤니티 자체를 키워보고자를 했었어요. 커뮤니티 운영 대행은 뭐 고객이 1명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좀 욕심을 그때 더 부려서 이 커뮤니티 자체를 더 키워보고 싶었다라는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다 빨간색이 됐죠. 이건 다 희생했다는 뜻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경영자인 제가 이익을 얻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나의 이익만 포기하면 모두가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경영자인 저도 이득을 하나도 못 가져갔고, 직원들도 일하는 거 대비 이제 원하는 만큼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거래처도 저희한테 사무실도 좀 빌려주고 필요한 그런 자문들을 해줬는데 무료로 이렇게 나와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희생하고 있는 구조긴 하죠. 그래서 거래처도 희생을 했고 저희가 주주가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주들도 결국 이제 일하는 거 대비 이제 가져가지 못했고 근데 그렇다고 그럼 고객이 만족을 했느냐? 아까 쌍모아 강의를 보면 되게 다른 강의보다 같은 가격에 많은 혜택을 주고 뭐 실시간 질문 답변 이런 게 다 가능했다고 했잖아요. 가격 수강료도 90% 할인을 받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고객들도 희생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는 구조가 맞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을 금방 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8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희생하지 않고 몇 개가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저희가 한번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해야 아직 사업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사업 혹은 내가 봤던 기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사업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대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저는 지금 4개월 차로 한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경영자는 제가 투자금을 일단 회수를 잘 해나가고 있어서 괜찮다고 봤고, 근데 직원은
사실 직원 구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그래도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만족도가 높아서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있는데 이제 여기 직원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저와 궁합이 잘 맞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처도 장사가 이제 잘 될수록 이익이 되니 좋고, 또 고객 같은 경우는 어, 네,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지역도 제가 지금 인구가 적은 약간 시골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어, 이것도 많이 제가 기여를 하는 부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지구, 환경, 이런 걸 저랑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약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고객한테 전달하면,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국가, 정부, 뭐 아직은 제가 정부 기관이랑 이렇게 뭐 지원 사업을 받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작년에 제가 그 외국에 나가서 요리 강의를 하러 다니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 기관이나 이제 그런 외국인들과의 K푸드 뭐 이런 소재를 활용해서 뭔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주인데 저한테 주주는 사실 생각해보니까 가족들이에요. 저희 이제 가족 사업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딱 유정님 말하시는 것처럼 제 가족들한테 희생을 강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처음이다 보니까 어, 이제 특히 엄마 아빠에게 이제 희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 초창기에 너무 마찰이 많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정님 말을 좀 듣고 그런 보상하는 구조를 제가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외국 분이랑 같이 하는 것도 그때 너무 멋있다고 느꼈는데, 저는 일단 이거를 한 게, 내가 내 관계자들 중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구나. 이것만 일단 인지해도 내가 그 다음 이걸 나중에 개선하거나 그 개선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없이 그냥 쭉 가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에서부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되는 거라서 그림도 충분히 아직 이제 4개월 차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구조들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되게 그 뼈 아프기는 하지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시장 실패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시작할 때 기대를 하고 우리의 돈이랑 시간이랑 자원이랑 명성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진님이 안정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 저축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사업을 하면 더 행복해지거나 돈을 더 많이 벌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림님이 이 그림점을 이제 오픈할 때는 이게 더 잘 되고 이익을 더 높게 가져다 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만약에 수연님이 책을 쓴다면 이 책이 출판되면 내 명성과 몸값이 이제 높아질 거다라는 이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를 시장 실패라고 정의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실패와 성공 기준은 이해관계자들마다 다르니까 자기만의 성공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은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업은 시장에서 실패해요. 이거를 깔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까 저희가 앞에 팔방 이익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보통 실패를 하는데 만약에 참신한 아이템, 자본도 빵빵해요. 실행력도 너무 좋아요. 마케팅도 막 잘하고 최고 인재를 모두 모았어요. 그러고도 비즈니스는 사실 90% 이상 실패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제품은 시장에 실패하는데 유능하게 실행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자원과 뭐 리소스와 마케팅 다 최고로 갖춰놓고도 보통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여기 5분 중에 웹벤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웹벤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괜찮아요. 왜냐면 망한 회사거든요. 이 웹펜이라는 회사가 그 1990년대 말에 그 아마존이 뜰 때 아마존이 막 그때 책이랑 CD로 이제 막 그 엄청 커지니까 이 회사가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식료품도 사고 집으로 배달받는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때 당시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전문가다. 엄청난 시장 기회다. 맞다. 여기 시장 파이가 엄청 크다라고 얘기하고 잠재적 소비자들도 되게 열렬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때 투자금을 120억을 받고 100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하고 물류 서비스를 만들고 총 9,600억을 사용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막상 런칭해보고 나니까 인터넷이 이 당시에는 책과 CD를 팔기에는 괜찮은 곳이었으나 식료품 쇼핑을 위한 채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 시작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파산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자본, 인력, 전문가들이 이제 긍정적인 얘기, 소비자 반응, 마케팅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을 봤을 때 이런 걸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혹시 다섯 분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저도 시대와 맞지 않아서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하면 다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애초에 성공하지 못할 것에 자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 조사를 했는데 이게 실제 시장을 조사한 게 아니라 그 생각랜드라고 불리는 허구의 환경을 조사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각랜드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그 잠재적인 아이디어가 우리의 이제 추상적인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아이디어 형태로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있는 상상 속의 공간을 생각랜드라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아이디어가 부화하는 곳이라서 괜찮은데 문제는 이 아이디어가 부화한 후에도 이 생각랜드에서 많은 시간이 붙으면서 여기에 되게 수많은 의견들이 붙기 시작해요. 누구는 훌륭하다 하고 누구는 그거 별로라고 하기도 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은 일단 데이터라고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보면 안 되는데 이 생각랜드라는 허구의 환경을 시장 조사에서 망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ABC 맥주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ABC는 성공한 맥주 회사예요.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여성 맥주의 여성들의 이제 고객 점유율을 높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맥주 마시는 여성들을 한 방에 놓아놓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술을 고를 때 얼마나 자주 맥주를 선택하시나요? 맥주가 아닌 술을 선택하는 이유는 뭔가요? 맥주를 더 자주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설문조사를 하니까 밑에 데이터가 쭉 나왔어요. 이 포커스 그룹 참여자의 55%가 맥주보다 화이트 와인을 선호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여성이 마시기에 적절한 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1%는 라이트 맥주가 너무 가볍다는 데 동의했고 아닌 맥주는 무겁다는 데 동의했다. 38%는 여성적으로 보이고 여성적인 맛이 나는 브랜드가 있다면 맥주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쭉 받아보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회사에서 레이디 라이크라는 신제품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향이 있는 맥주를 슬림한 병에 담은 제품이죠. 이걸 되게 소량을 만들어서 두 번째 그룹에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참여자들의 신제품을 이제 소개받은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죠. 이 레이디 라이크 맥주를 구매할 수 있다면 와인 대신에 이 레이디 라이크를 선택할 마음이 얼마나 있나요? 레이디 라이크와 일반 맥주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떤 걸 고르시겠나요? 복숭아 향과 칸탈루프 향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또 답으로 평소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 참여자의 47%가 이 레이디 라이크 구매할 수 있다면 주문하겠다라고 하고 54%가 일반 브랜드 대신에 레이디 라이크 선택하겠다고 한다. 82%가 칸탈루프 향보다 복숭아 향을 선호한다.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이 결과를 보고 이제 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예상과 함께 이 레이디 라이크 출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9개월 후에 이 수백만 달러의 미디어 마케팅 공세와 함께 레이디 라이크 맥주가 술집과 매장 선반에 쭉 다 깔려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이 출하량의 다수가 그대로 다 선반에 있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6개씩 이제 맥주가 가면 1개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엄청 시장 조사를 하고 홍보를 했음에도 결국에는 이 레이디 라이크를 마셔본 여성도 별로 없고 다시 찾는 사람은 그보다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수개월의 노력과 수백만 달러의 돈이 지금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 흔히 쓰는 시장 조사를 다 했는데도 이게 왜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적극적인 투자라는 건 뭐냐면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무언가를 얻게 되거나 잃게 돼야 되는데 이 레이디 라이크 설문조사 하신 분들은 그냥 의견을 쓴 거죠. 그 의견을 쓴다고 내가 얻는 게 있거나 뭐 잃는 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적극적으로 투자한 게 없으면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의견이나 조언을 내놔요. 그래서 앞에 이제 설문한 사람들은 잃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는 실제로 내가 이 제품을 출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볼 때 판단하는 데이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제가 책을 참고해서 강의를 만들었는데 그 무작위적인 의견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문가라는 것도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도 무시하고 온라인의 좋아요 혹은 뭐 댓글 이런 투표나 설문조사도 다 이제 0점으로 둡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이 표는 한 번 더 설명을 일단 해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의사결정할 때 판단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전에 될 놈을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뭐냐면 그 XYZ 가설, 프리토타이핑 실험, 데이터 분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YZ 가설부터 제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XYZ 가설은 시장 호응 가설이라는 거를 구체화한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X%의 Y는 Z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줄인 게 XYZ 가설인데 이 시장 호응 가설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로 우버와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세탁물을 픽업해주고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해봐야겠다. 사업을 만약에 생각을 했으면 일단 모호한 그냥 시장 가설을 세우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싫어하니까 누군가 이제 세탁물을 픽업해서 건조해서 돌려준다면 추가로 몇 달러 더 낼 거다. 이런 이제 가설을 세우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XYZ 가설은 이게 지금 모호한 거죠. 이들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 몇 명?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뭐 세탁하고 건조해서 준다면 기꺼이 추가로 몇 달러를 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추가로 몇 달러도 굉장히 이제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XYZ 가설은 이거를 이제 숫자로 변형한 거예요. 가설을. 적어도 코인 세탁소 이용객의 10%는 세탁물을 픽업해서 24시간 내에 돌려준 서비스에 5달러를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설을 세워보는데 그거를 숫자가 있는 명확한 걸로 바꿔주는 거를 일단 XYZ 가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제가 실제로 제 사업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인팀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세웠던 가설을 이제 몇 개 세워보는 거죠. 첫 번째는 인팀을 참여하고 있는 팀원의 80%, 적어도 80%는 다음 인팀 스터디에 재연장을 해서 55,000원을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실제로 해봤을 때 결과 데이터가 100% 팀원이 재연장을 하는구나. 두 번째로 인팀 팀원을 하고 싶다고 한 사전 신청자의 적어도 한 60%는 우선 선발 문자를 보내면 지원해서 한 55,000원을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근데 알고 이제 실제로 해봤더니 75% 팀원이 이제 재연장을 하더라. 그러고 이제 세 번째는 적어도 예전에 인팀을 했거나 뭐 지나갔거나 뭐 그런 과거 팀원의 한 50%는 우선 선발 문자를 보내면 재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설을 했는데 이때는 실제로 2% 팀원이만 재연장을 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보고 너무 오래되거나 옛날에 했던 사람은 문자를 내가 보낼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쌓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를
적어도 몇 퍼센트는 얼마를 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를 시켜보는 과정이에요. 이 XYZ 가설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 사업의 가설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이디어,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첫 번째 모호한 시장 호응 가설, 그냥 이제 그 글로 한번 적어보고, 마지막으로 이걸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숫자로 한번 표현해서 하는 시간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리고, 혹시 모자라면 제가 추가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 아이디어는 이제 수강생들에게 이제 장소를 대여해준 서비스를 오픈한다. 그래서 모호한 아이디어는 수강한 수강생 중에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은 고정된 공간이 없어서 수업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공간을 대여해준다가 모호한 아이디어라면 XYZ 가설은 아로마 테라피 이제 하고 있는 자격 과정이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제 국제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80%는 강의를 하고 싶어 한다. 왜냐면 국제 과정까지 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어느 정도 이쪽에 진로를 하겠다는 마음다짐이 있기 때문에 국제 과정을 한 80%는 강의를 하고 싶어 하고 그들에게 장소를 대여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 80% 중에 50%는 장소비를 지불하고 공간을 대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오, 좋아요. 그러면 그 80%는 강연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중에 적어도 50%는 장소비를 대여한다면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네. 좋아요. 네. 그럼 여기서 대여비 얼마까지 나와야 돼요? 어, 얼마의 비용가? 적어도 그 강의에 관심 있어 하는 80% 중에 50%는 얼마의 공간 대여비에 이걸 지불할 것이다. 총 금액의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지불한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그럼 세워볼게요. 적어도 그 강의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 중에 적어도 50%는 수업료 20%를 이 장소 대여비로 사용할 것이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수연님의 XYZ 가설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혹시 그 다음으로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해볼게요. 네. 네, 저는 아이디어가 그 민감한 두피를 가진 분들을 위한 그런 저자극 샴푸바이고요. 그래서 모호한 가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먼저 민감한 두피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 금액을 더 내도 자기한테 맞는 샴푸를 찾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뚜렷하게 수치화해 본다면, 그냥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가정당 한 명 정도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두피가 불편하고 잘 안 맞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한 3, 4인 가구라고 치면 그중에 한 명은 한 25% 정도라고 생각을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5%의 사람들은 민감한 두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샴푸바 가격을 제가 좀 거의 최저랑 최고를 비교해 봤을 때 한 거의 최고와 최저의 가격 차이가 한 10,000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라면 그렇게 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으로 생각해 본 거는 적어도 샴푸를 쓰는 25%의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샴푸를 사기 위해서 10,000원을 더 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0,000원을 더 낼 거. 그러면 이 제품 가격이 얼마 정도인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것도 뭐 미정인데요. 지금 생각으로는 한 15,000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15,000원이 보통 샴푸가 얼마 하죠?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천차만별이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제 저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샴푸바 기준으로 하면 샴푸바는 되게 좀 가장 저렴한 거는 한 9천 원? 요 정도, 8천 원 정도, 좀 비싼 거는 이제 10,000원 후반대? 뭐, 요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가격을. 약간 조금 가격대가 있는 15,000원인가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유진님이 해주신 거는
샴푸를 쓰는 인구 중에 적어도 25%는 이 민감한 피부를 바꾸기 위해서 샴푸바에 15,000원을 쓸 것이다. 다 맞나요?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설을 쭉 세워봤다면 이제 이 프리토타이핑 실험을 해볼 차례예요. 이 금방 했던 가설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폴드포유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프리토타이핑이라는 이 뜻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그 시제품 만들 때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프리토타입은 그 시제품 프로토타입보다 더 전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예 시제품 만들기 더 전에 진짜 더 가볍게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는 그 과정을 프리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 일단 폴드포유 사례인데 이거는 요게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우리가 세탁기도 이렇게 세탁기가 알아서 돌려주잖아요. 건조기도 건조기가 알아서 돌려주잖아요. 근데 그 세탁 개는 건 사람이 아직까지 손으로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 개는 서비스를 만들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XYZ 가설로 그 코인 세탁소 이용객들의 적어도 50%는 이 옷을 개고 쌌는 데에 2달러에 4달러, 한 3,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를 이제 지불할 것이다. 라는 이 XYZ 가설을 세운 거죠. 자, 근데 여기서 XYZ 가설을 할 때는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작은 XYZ 가설이라고 하는데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XYZ 가설을 해줬는데 이거를 더 축소시키는, 예를 들어서 전국의 뭐 전 세계 코인 세탁소의 50%는 이렇게 하면 너무 표본이 넓어서 당장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동네 코인 세탁소부터 해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 코인 세탁소 이름이 레니즈라면 우리 동네 코인 세탁소 이용객의 50%는 이 기계가 있다면 여기다가 2달러를 지불해서 옷을 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아이번이라는 사람이 이걸 했는데 그래서 일단 동네 코인 세탁소에 가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 실험을 하게 해주면 제가 200달러, 한 25만 원 정도를 내겠다고 해요. 사장님도 오케이를 해요. 그러면 옛날 건조기를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그 뒤에 드럼이 있잖아요. 그 드럼을 빼내고 이제 뒤에 숨겨진 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계에 이제 넣으면 뒤에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계에다 넣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 한 다음에 다시 기계에 넣을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완벽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계 소음까지 녹음을 해놨다가 자신이 이제 접는 동안 소음이 일어나게 하고 이 빨래 개기 과정이 끝나면 기계 안에서 이제 방울을 울려가지고 이제 모두 개어짐을 이제 알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더니 나만의 데이터로 나왔어요. 뭐냐면 나는 50%는 이 기계를 사람들이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의 이제 코인 세탁소 이용객이 2달러를 지불하고 폴드포유로 이제 옷을 겠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번이 혹시나 해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이 가격이랑 코인 세탁소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몇 차례 더 진행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가격을 막 1달러까지 떨어뜨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랜드에서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이 정도면 옷 개는 거 한 2에서 4달러 지불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무언가에 투자할 때가 되니까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실험으로 한번 보고 이거는 다른 사례를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이 게임 개발자가 이제 내가 직접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게임이 잘 될지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게임 후보들 대상 스티커 그림이랑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서 출시 임박 광고를 내요. 그래서 광고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주면 내가 이제 할인 쿠폰과 함께 언제 게임이 출시되는지를 알려주겠다 하고 이제 4가지 게임을 이제 광고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응 수가 이렇게 쭉 나와요. 127, 15, 255, 3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그 로스틴 비틀랜드와 픽셀 레이서가 지금 반응 수가 가장 높죠. 그래서 이 게임 개발자는 원래 테이프 웜을 개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로 보니까 이게 3밖에 안 되고 사람들은 픽셀 레이서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픽셀 레이서부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픽셀 레이스와 로스틴 비틀랜드라는 게임을 다 이제 개발을 해서 이 게임을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보내요. 5달러 할인 쿠폰과 함께 게임이 발매됐습니다를 보내주고 이 디지콘과 테이프웜은 개발하지 않기로 해요.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이 게임을 개발하지 않게 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대신 픽셀 레이서의 이 게임을 무료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 모두가 다 윈윈인 구조가 돼요. 왜냐면 이 로스틴 비틀랜드와 픽셀 레이서를 게임을 원했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임도 개발이 됐고 거기다 할인 쿠폰도 받아서 좋은 거고 이 디지콘과 테이프웜을 원했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임이 개발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을 공짜로 받게 됐으니까 그 사람도 좋고 그리고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 반응도 없는 게임을 개발 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게임과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이 했던 가설로 이제 이 프리토타이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교훈을 얻는데 내가 아까 본 것처럼 되게 많은 돈을 쓰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유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샴푸를 쓰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XYZ 가설을 우리가 한번 범위를 축소해 보는 거죠. 일단 뭐 우리 동네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범위를 축소해 보고 이걸 어떻게 아까 그 XYZ를 실제로 실험해 볼 수 있는지 요거 가설을 한번 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앞에 지금 네 분이 다 너무 잘 XYZ 가설을 잘 세워주셔가지고 요 프리토타이핑 실험까지 좀 같이 써보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일단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저는 그런 민감성 두피를 위한 샴푸바가 아이디어였고요. 그 XYZ 가설은 적어도 25% 샴푸를 쓰는 25%의 사람은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15,000원을 내고 샴푸바를 구매할 것이다 라고 세웠는데 이거를 범위를 축소를 해서 뭔가 테스트를 해보려면 그냥 그 예시로 나왔던 것들을 참고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나 뭐 이런 제품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광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해보고 그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게임 사례처럼 저도 사실 만들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잘 되면 이제 그 뒤에 거를 후속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아예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고 뭐가 더 좋냐라는 식으로 먼저 질문을 던지고 뭐 투표를 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할인 쿠폰 드리고 뭐 론칭 일자를 알려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그거의 반응률이 예를 들어 광고에 도달한 거에서 한 25%는 반응을 그런 메일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실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 좋아요. 일단 아까 그 전체 25%에서 내 SNS, 그러니까 요게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후속을 올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네네. 접근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시장조사, 아까 말한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나 혹은 보증금이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뭔가를 줄 수 있는 행동하게 하는 걸로 실제 테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이거 그냥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첫 번째는 아까 그냥 가족의 25%를 쓸 거라고 했으니까 유진님 주변에 이제 모임이나 가족들이 있을 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거 있는데 살래라고 했을 때 산다고 한 사람이 진짜 있는지 일단 그 가족이면 가족의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여쭤보고 싶게 오늘 또 느낀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쭤보면은 다들 산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아까 나온 대로 그 뭐지? 적극적 투자가 아니니까 다들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본인이 뭔가 뭐 메일 주소를 보내든 뭔가 행동을 하는 걸로 해봐야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하면 샴푸바 관심 있어요 하면 관심 있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저한테 네. 이거 돈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몇 분이 그게 되는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그걸로 보고 이 책의 사례 중에 원래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이케아 제품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데 잘 팔릴 것 같다고 생각한 그 사업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케아스러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케아랑 같이 팔면 너무 잘 팔릴 것 같은데 어떻게 팔지? 라고 해서 이분들은 그 가격표를 이케아 거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제품을 이케아에 들고 가서 몰래 옆에 놔뒀어. 이케아 옆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지나가다가 그 제품을 몇 번이나 봤는지 그 사람 이제 멀리서 보는 거죠. 그 사람 실제로 들었는지 그거 들고 계산대까지 가는지 이걸 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계산대까지 들고 가면 그 앞에서 아 이건 사실 이케아 제품은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자초지종하면서 그 선물 그냥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샴푸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사는 거라면 그런 쇼핑몰에 입점을 하거나 그런 걸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온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이나 그런 것도 그 생각을 하면서 유진이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의 가설은 주류 매출을 5% 미만에서 20%로 올린다였는데, 어, 이제, 이제 이런 식사류를 제외한 요리와 전통주 세트를 이제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할 텐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적극적 투자로 들어가고, 근데 평상시에 이걸 하게 되면 기존 매출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너무 또 술집이라는 인식을 주기는 좀 싫어서, 뭐, 주말에 이제 그 식사 시간을 제외한 뭐 시간에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일 저녁에 이벤트를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좀 네, 그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저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면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 그 코스에서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요리와 전통주 이런 약간 세트를 만들어서 이제 어, 뭐 아니면은 네, 술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세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요리와 간단한 잔술을 이제 세트를 만들어서 부담 없이 한번 접근을 해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오, 이거 나중에 그러면 그런 걸 온라인으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안상 세트?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가 일단은 양조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 술이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좀 전통주, 고급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해서요. 왜냐면 저는 이 주안상이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어쨌든 술과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뭐가 좋을까 어,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주안상 샘플을 일단 하나 만드는 거죠. 상품을 음, 만들어서 식사 중에 술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잘 음, 봤다가 계산하고 이제 나갈 때 저희가 이 주안상 이게 나왔는데 어떠냐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사가면 그게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음, 가장 작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샘플로 예를 들어서 음, 곶감, 저는 그거 너무 맛있었거든요. 곶감 튀긴 거. 뭐 그거랑 그 네. 처음에 식사할 때 주시는 거 있잖아요. 뭐 처음에 주는 거. 그게 저는 주안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식사 이제 술 시키는 사람한테 끝날 때 저희 요런 주안상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험까지 금방 한 걸로 다 해봐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가설도 세웠고, 실험도 이제 어떻게 할지 해봤죠?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요. 이거는 실험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고, 데이터가 의사결정을 받기엔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까 말한 적극적 투자 지표인데,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무언가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진다는 거고, 결과에 따라서 중요한 걸 얻거나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거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다는 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한 만큼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 아이디어 개발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들을 예상 고객이나 이용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구경꾼이다. 왜냐면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에 내가 많은 걸 투자하기 전에 이 표적 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투자 지표를 다시 한번 보면 점수를 제가 쭉 해놨는데 적극적 투자 지표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의견.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그 되게 훌륭한 아이디어랑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은 다 점수가 0이에요, 0. 투자 지표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격려, 비난, 그런 거 해봐. 근데 회사는 그만두지 말고 해보든지 약간 이런 것들 다 0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뭐 안 쓰는 뭐 메일 주소나 번호, 뭐 이런 것도 0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소셜 미디어, 유튜브나 뭐 그런데 댓글 좋아요 수 거기 뭐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아요, 형편없는 아이디어 이런 댓글이랑 좋아요 수도 다 0점이에요. 적극적인 투자 지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 투표, 인터뷰 이 제품을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살 것 같은지 1점부터 5점으로 답해주세요. 라고 해서 아무리 5점이 나와봤자 아까 말한 맥주 사례처럼 너무 다 좋아요. 레이디 맥주 나오면 살 거예요. 결국 아무도 안 샀죠. 이렇게 되니까 다 0점. 어디서부터 진짜 점수가 들어가냐면 일단 이게 제품이 업데이트 되거나 제품이 나오면 이제 보내드릴게요. 이메일 주소를 이제 남겨주세요. 그때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품에 관한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를 10점. 왜냐면 전화번호를 남기는 게 이제 이메일 주소보다 좀 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1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시간 투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품 시연을 할 건데 여기 참석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1분당 1점으로 주는 거죠. 30분이면 30점. 그 다음에는 보증금. 이 대기자 명단에 이 제품이 나오기 위해 이제 하기 위해서 뭐 5,000원, 10,000원, 뭐 5만 원 이렇게 이제 그런 대기자 보증금을 거는 거예요. 이건 달러당 1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주문하는 경우 제품이 출시됐을 경우에 뭐 제일 처음에 나온 것 중에 주문한 거 이거는 이제 달러당 1점 해서 뭐 25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하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두 팀이 있는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팀이에요. 자, 앞에 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A팀은 이제 투자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만에 저희 영상을 14만 뷰를 기록했어요. 유튜브에. 2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요. 싫어요 10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댓글들을 보세요. 와, 근사하겠다. 엄청나겠다.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쭉 다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B팀이에요. B팀은 저희는 저희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여주는 2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0달러를 들여서 온라인 광고를 내고 영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총 8,000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우리에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면 제품이 출시될 때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120개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는데 40개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80개만 유효한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우리는 그 80명한테 후속 이메일을 보냈고 제품 출시 전에 이제 수작업 제품 이거를 50% 할인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20개의 제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 적극적 투자 지표에 따르면 A팀은 몇 점을 받을까요? 0점? 0점. 맞아요. 적극적 투자 지표에 따르면 A팀은 0점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A팀이 제시하는 절대 수치가 B팀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면 14만 뷰 대 8천 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보면 14만 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훌륭한 데이터가 아니고 이 14만 뷰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나 광고를 썼는지 얘기하지도 않은 거죠. 반면에 이제 B팀은 이 숫자를 평가할 수 있는 맥락을 함께 얘기해줬고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를 실제로 이제 한번 점수를 해보면 일단 이 8,000뷰 이거 자체는 0점이에요. 아까 400달러 광고를 썼는데 뷰 자체는 일단 점수가 없고 이 8,000개 중에 아까 유효한 120개를 받았는데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80개라고 했으니까 그 이메일 주소당 한 개당 해서 적극적인 투자 지표 80점 그리고 80개 이메일 주소를 보냈더니 실제 주문은 20개가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곱하기 해서 2,500점 해서 이거에 이제 투자 지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진 않고 이 데이터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는 이 실험에서도 이걸 했을 때 데이터를 보고 이게 적극적인 투자 지표가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했던 거를 이렇게 쭉 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디어로 시작해죠. 아이디어를 시작하고 이 시장 호응 가설을 확인하고 이 시장 호응 가설을 숫자로 얘기해보는 XYZ 가설로 바꿔요. 그리고 범위 축소를 해서 더 작고 테스트하기 쉬운 이제 스몰 XYZ 가설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리토타이핑 기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실시하고 나만의 데이터를 얻어요. 그리고 이 적극적 투자 지표를 이용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적극적 투자 지표까지 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아, 추진해야겠다. 사실 그 여러분이 했던 아이디어가 될 놈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100%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 정도 데이터가 나왔으면 나는 한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이제 추진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폐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 성공시키고 싶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너무 데이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고 폐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 이 테스트를 하다 보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다 라든지 이제 다른 정보들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다른 가설로 한번 수정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뒤집어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쭉 진행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시장이 관심을 보이고 반응이 엄청 좋은 아이디어는 엄청난 노력과 헌신을 요구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천 명이 여러분의 막 서비스를 원한다면 되게 신나는 일이긴 하죠. 근데 되게 버거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앞니를 다 준비해 둔 게 아니면 성공이 실패보다 더 힘든 그 두통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거를 보통 성공 참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누군가가 실패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아직 제대로 성공해 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도 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앞에 그 쌍노아라는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저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좀 큰 관심을 보였던 거예요. 저는 너무 저렇게 직관적이고 디자인이 약간 촌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은 호응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와 운영진들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때 멘탈이 다 나갔어요. 거기 운영하던 분들.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과는 잘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일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제품에 내가 잘 맞는지, 앞으로 나는 몇 년간 이 시장에 있기를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하고 싶은 일을 이 델롬으로 만들어서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응원을 합니다.